부잣집의 화장실,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어떻던가요? 그것이 풍수학의 정석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돈이 늘 막히신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의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가정에 재물운이 풀려나가는 현상 여러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화장실 풍수적으로 100점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중에 화장실의 위치, 화장실의 방향,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여성들의 하일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궁을 찾는 사람들, 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볼일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여성들의 치마가 너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리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 오물들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신발, 구두를 높이 신는 것, 그것이 하일의 시초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바바리 코트와 중절모가 생긴 이유도요. 당시에 밤새 볼일을 본 그 오물들을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를 덮어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또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최강이던 독일군의 그 무적의 잠수함이 연합군에게 무용지물이 된 이유가 화장실 문제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이 화장실 문제인 듯 한데요. 영국에서 발표한 한 논문에 의하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화장실 변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화장실의 변화는 참 많이 생겼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위치와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동북방이면 안되니, 서북방이면 안되니, 대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면 안되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백성들의 화장실 문화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래식 화장실, 냄새 지독하게 나는 그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 화장실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문 역시 가만이나 천으로 이렇게 막아두기도 했었죠. 이러니 당연히 가능하면 주거지에서 멀리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시켜야지만 했겠죠. 당시에 화장실 안 역시도요, 나무로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 두었으니까 위험했다라는 것, 그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또한 이 분뇨라는 것을 거름으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이 바닥 역시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긴 치마를 정리하기가 참 힘들었었을 거고요. 남성분들 역시 한복을 한 번이라도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볼일을 보고 화장실 밖에서 옷을 정리해야만 했을 거고요. 대문에서 누군가 들어오게 된다면,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서로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화장실은 대문에서 정면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화장실의 위치 역시 집 뒤편에 으슥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방향 역시도요, 여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찬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이 아주 내려가는 겨울이라면 아주 문제가 심각했었을 거예요. 바닥이 잘 어는 곳, 이것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북쪽 방향이 가장 심하겠죠. 또 음지가 많이 생기는 곳 역시 북쪽 방향이었겠죠. 그런데 화장실이 북쪽에 있다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는 사람, 그분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았었을 거고요. 또 화장실 안이 미끄러워서 잘 얼어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화장실에 빠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생겼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겨울에는 음지 쪽으로는 미끄러워서 잘 걸어가려 하지 않으시잖아요. 전부 양지 쪽으로 걸어가시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화장실의 방향은 북쪽을 피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화장실은 어떤가요? 지금의 화장실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독주택들까지 화장실은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편안한 곳으로 변해버렸죠. 또한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실내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되면 춥지도 않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남과 부딪혀서 민망한 일을 겪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화장실의 방향이나 화장실의 위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대에는 현대에 맞게 풍수문화 역시도 바뀌어가야 당연한 이치겠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 화장실의 풍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뿐만 아니고요, 집안의 모든 곳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청결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든 항상 기본이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화장실은 무조건 밝아야만 합니다. 이는 수호행이 집안에서 가장 강한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호행이 가장 약한 곳 역시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균형을 간접적으로라도 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무조건 밝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풍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수호행은 재물을 담당하는 것이고 화호행은 성치운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잘 배치하고 어두운 곳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가능하면 가장 밝은 쪽은 거울 쪽, 가장 어두운 쪽은 변기 쪽, 이렇게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기 힘드시다면 무조건 밝게만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세면대와 욕조, 타일 등에는 절대 때가 끼지 않도록 만들어 두셔야만 합니다. 때라는 것은 나쁜 기운이고 쓸모없는 기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호행이 가장 강한 이 화장실이라는 영역에 나쁜 기운이 섞여서 나쁜 수호행이 기운이 아주 강해지게 된다면요, 여성들에게는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수호행이라는 것은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이라는 그 운에 불결함, 더러움이 끼어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세 번째로, 화장실안은 절대로 춥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춥다라는 것은 수호행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가움이라는 것은 겨울의 특성이거든요. 또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나쁜 기운이 가득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동양학에서는 무엇이든 간에 너무 강해서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강함은 오히려 없음만 못하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수호행이 강한 이 화장실에 차가움이라는 이 강한 수호행이 더해진다면요, 그것도 이렇게 맑지 못한 더러운 수호행의 기운이 더해진다면요, 이 집안의 재물운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가, 화장실에 생화, 조화, 화분 이런 것들을 갖다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냄새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절에 해우소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절의 해우소는 환기 부분에서는 최고의 장소죠. 이 절의 해우소에 생화, 조화, 화분 이런 거 갖다 두신 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차라리 환풍기 청소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서요, 환기가 더 잘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풍수학이라는 것은요, 미신적인 요소, 점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 더 안락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고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러니까 환풍기 청소 한 번 더 해서 화장실에 환기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화장실에 습기도 생기지 않을 거고 곰팡이 역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화장실 안에 변기 뚜껑은 반드시 닫아두어야만 되고요, 화장실 문 역시도 꼭 닫아두셔야만 합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요, 이 대변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의 찌꺼기이고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 세균 덩어리가 둥둥 떠 있는 거, 또 이 세균 덩어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상상만 하셔도 끔찍하시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화장실 바닥입니다. 화장실 바닥은 늘 습기가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리의 힘이 예전만 같지 못하십니다. 미끄러지시는 분 의외로 많으시고요, 삐끗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으시다는 거죠.
이래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요. 시중에 미끄럼 방지제, 미끄럼 타일 이런 것들 많죠.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붙여 두십시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풍수라는 것은 뭐 그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미신적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점술적인 거 이거 역시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편리하게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의식이란 것을 자극해서 이 무의식이 안락함을 가지고 이 무의식이 편안함과 행복함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풍수학이라는 겁니다. 늘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학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